네, 학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시황 선생 시즌 2 더욱 날카로운 투자 전략하고 시황 전략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주 굉장히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오늘 사실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이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추세가 과연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오후장은 여러분들 HTS 보지 마세요. 자꾸 매수 버튼, 아니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을 그런 게 들리겠죠? 예,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차라리 HTS 꺼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함부로 매도 버튼 누르면 안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 아직까지 좀 헷갈리다 그러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꼭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크릿 종목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요. 시황 전략 또는 투자 전략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시황 선생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주말 특집으로 이제 파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인물 특집으로서 파월이 워낙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 마이크 한번 잡았다면 그냥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죠. 근데 제가 마이크 한번 잡으면 올라갑니다. 반대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엄청난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중간 선거. 또 하나는 CPI. 근데 CPI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잘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앞자리가 7자만 나와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CPI 발표만 되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곤 했는데 그래서 제발 7자만 나와라 했는데 7.7이 나왔습니다. 7.7.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때는 목요일 밤이 될 거고요. 굉장히 그 나스닥도 7%, 뭐 8%, 그렇죠? 애플, 뭐 테슬라도 사실 장 초반에 좀 빠지는 듯 했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뭐 엔비디아 12%, 14% 이렇게 올라가고 굉장히 급등. 사실은 뭐 폭등이죠. 제가 폭등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 폭등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한 번만 좋고 이게 일회성이다 하면은 사실 금요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금요일장이었으면 장 막판에 파는 게 맞는데 제가 아예 HTS 꺼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TS 꺼두세요. 네? 차라리 주말에 뭐 할까 그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HTS 보면 조금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단타에만 익숙해져 있었죠. 그렇죠? 장이 조금 오르면은 빨리 팔고 안 그러면 사실 또 그나마 그 몇 프로의 수익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흐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좀만 오르면 빨리 팔고 싶어지는 빨리 매도 버튼 누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 HTS 꺼두시고 차라리 주말에 무엇 할까 그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HTS는 증신 제가 혼자 지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7.7까지 나올 줄은 저도 조금은 예상보단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역기저 효과가 좀 더 제대로 나왔구나.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금요일장 오후는 팔고 그다음 월요일 편하게 그쵸, 좀 비워두고 가야겠죠. 근데 저는 비우지 말고 그냥 차라리 꺼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원래 7.9, 사실은 7.9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달 11월 초까지만 해도 8%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8.02 뭐 이런 얘기 8.02, 8.2 이런 얘기가 8%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시장이 혼란스럽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정확한 근거를 대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뭐 예상은 그러니까
CPI 발표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갑자기 8%대에서 7.9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지난주에도 7자 나오면 좋다라는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전월 대비는 0.4% 올랐어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CPI도 이제 근원 우리가 요즘 또 근원 CPI 또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서프라이즈인데 6.6 그러니까 6.5를 예상했다 6.3 근원도 많이 내려갔어요. 근원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주거비 또는 인건비, 서비스 이런 거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다음에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다시 증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뭐 방송 내용입니다. 그때 캡처한 건데요. 이게 파월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죠? 작년 11월 22일부터 나스닥이 계속 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그렇죠? 마이크 한 번만 잡았다면 쭉쭉쭉쭉 빠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왜 이럴까? 그렇죠?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 선거, 불확실성,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 장이 올라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보시면 중간 선거 이전에는 장이 빠졌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도대체 중간 선거 이전에 왜 그렇게 자꾸 증시가 빠질까요? 그렇죠? 미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 거의 양당제입니다. 물론 다른 당도 있긴 있어요, 소수. 근데 거의 양당제이기 때문에 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지, 그리고 의회를 누가 입법기관이 의회를 누가 장악할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눌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경우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보통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이게, 그리고 또 CPI,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죠.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 누가 이겼다 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 선거가 일단 끝났어요. 정치적 의도 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CPI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어떻습니까? CPI 발표만 나면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주가를 눌렀었죠. 근데 중간 선거 지나고 딱 나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FBI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우연치고는 딱 기막힌 타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죠. 변곡점,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변곡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대 나오면은 진짜 시장 변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7, 그렇죠? 7이 2개 들어갔네요. 저 행운의 7,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CPI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CPI 발표 나면 증시가 폭락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요 나스닥의 최저점을 갱신한 날이 10월 13일이었어요. 10월 13일 날 그날 사실 CPI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는 어떻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사실은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중간 선거 바로 전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못했습니다. 내려갔다가 밑에서 누군가 받아먹고 사실 마이너스 4%까지 빠졌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죠. 누구나 더 내려갈 것이라고 시장의 전반적인 지배적인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더 내려간다, 더 깨진다. 거기에다가 CPI 결과까지 좋지 않았으니까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거의 뭐 체념하다시피 그랬는데 마이너스 4%대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받아서 먹고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당시 이거는 가장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 진짜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다 이거. 그러니까 가장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공매 세력 중의 일부가 이것을 쇼커버하면서 받아서 올렸다.
그리고 하필이면 CPI 때 시장이 또 한번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월스트리트에 있었다고 하면 진짜 이 사람 대단히 천재적이다 누군가. 모든 공매 세력은 아닙니다. 일부는 아직도 공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겠지만 받아먹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항상 11월을 주시했습니다. 왜 제가 11월 주시했느냐?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CPI 발표 나와서 이렇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CPI 날 또 반등 줬죠. 이거 우리가 파블로프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렇죠? 밥 줄 때마다 이렇게 땡땡 치면은 이제 땡땡 치는 소리만 나고도 군침을 흘리죠. 우리가 CPI만 발표 났다 하면은 또 군침을 흘리게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11월도 좋게 요번에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2월 돼도 역시나 의미 있는 숫자가 더 좋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CPI 효과, 예전에 CPI가 발표만 나면 시장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CPI 발표나면 좋을 수가 있다.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금리에 나스닥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스닥이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S&P도 이렇게 N자형 반등이죠. 이렇게 딱 그림이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도 나스닥 선물지수는 플러스권이에요. 뭔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 보합 수준인데 좀 올라가죠. 제가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노란톡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들. HTS 꺼두시고 그냥 매도 버튼 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소문이 퍼졌는지. 그래서 단순히 증시만 올라가면 사실 이거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것은 뭐냐? 국채 금리 수익률이죠. 그래서 무려 이 8%, 그러니까 7.7% CPI 발표가 되면서 무려 8%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올라간 만큼 이게 빠지네요. 완전히 반비례죠. 그래서 이게 더 사실 좀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식, 증시에 좀 더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국채, 채권이 좀 더 많은 자금이 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스마트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고 좀 더 이쪽이 좀 더 정확하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CPI 7.7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스닥과 S&P 또는 다우지수는 계속 최근에 좋았으니까 빼고라도 이것의 흐름이 혼자만 그게 아니라 국채 금리 수익률의 하락과 완전히 반비례되면서 똑같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구나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달러 인덱스도 무려 2.45%. 환율이 이렇게 몇 프로씩 뛰는 경우 많지는 않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은. 그래서 거의 30원대, 거의 40원 가까이 달러 환율이 내려갔어요. 무려. 그래서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경제, 국가 경제. 우리나라가 계속 적자가 난 이유가 뭐였나요? 경상수지 적자가 난 이유가 뭔가요? 원자재 값을 달러로 우리가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원유값은 내려갔지만 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다시 무역 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만 좋냐? 아니죠. 미국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합시다. 오늘 애플도 엄청 크게 상승했는데, 애플의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14인데 이 가격이 달러로 환산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이폰 사실 고가폰 프리미엄 폰이죠.
비쌉니다. 근데 달러로 환산되기 때문에 더 비싸지겠죠. 근데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네. 아무래도 더 팔릴까요? 덜 팔릴까요? 더 많이 팔리겠죠. 예, 물론 이제 중국의 봉쇄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미국 업체들도 더 많이 팔 수 있어서 더 좋은 겁니다. 우리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미국 업체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 거죠, 사실은 그동안. 그래서 파월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파월의 그 태도는 저는 솔직히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그래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하면서 물론 필요는 했겠지만 그럼 시장을 좀 달래주는 멘트를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말끝마다 너무 좀 시장을 억누르는 듯한 느낌. 물론 이제 중간선거 끝났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한테도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침체에 대해서 경기 침체도 사실 우려가 되고 있죠. 그 부분도 좀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추세 결국에는 CPI가 발표 나서 이렇게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면 한번 딱 좋고 말면은 사실은 뭐 우리 주말 금요 주말인가 털고 갔어야죠. 근데 저는 아예 HTS 꺼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근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잡힐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 사실 고용 지표가 연준에서 그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근거가 되기도 했죠. 그거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 사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 침체는 사실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별로 또 좋은 의미는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참 이게 잘 잡힐까라는 거.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CPI가 잘 나왔던, 그러니까 하락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역기조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5%대에서 이때는 뭐 일시적이 했는데 6% 갑자기 8% 이렇게 막 올라간다 했죠. 이때부터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발표, 요거는 12월 발표겠죠. 근데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4월, 5월, 6월까지. 6월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향후에도 어떻습니까? 웬만큼 오르지 않고서는 엄청나게 올라가서 오겠죠.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요거 이제 11월인데 그러니까 요 12월에 발표됩니다. 그 6.8%예요. 그렇죠? 0.포인트가 0.6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그만큼 역기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사실 방송을 조금 쉬었었죠. 쉬면서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CPI가 유가도 잡히고 뭔가 원자재 가격도 잡히고 막 식량 이런 것도 잡히는데 왜 안 내려갈까? 그래서 이제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작년 여기 10월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또 11월 발표되죠. 그래서 이번 올해 11월부터는 이게 역기조 효과로 잡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착안한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10월 13일 날 그래서 나스닥이 빠졌을 때 들어올린 세력들이 있죠. 거기도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은 이럴 때 진짜 큰 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뭐 11월에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만 일회성이 아니다. 그래서 수치는 낮아질 것이다. 역기조 효과고요. 첫 번째는 그 근거를 하나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지난 주말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주택 가격이 꺾이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 당장 연준에서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유지할 거예요. 속도를 조절한다 뿐이지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은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빅 스텝 또는 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뭐 베이비 스텝으로 한두 번 더 해도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도 그냥 유지만 해도 살짝만 조금만 놀려도 지금 금리를 확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모기지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리고 이거는 더 늦게 반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제 세부적인 요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12월에는 사실은 더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그러니까 지금 7.7이었죠. 7.5 내지는 7% 초반. 뭐 6%대까지 너무 많이 간 걸까요? 어쨌든 7%대 초반, 7% 초반 정도, 7.5에서 7%이 사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요거 그러니까 주택 가격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계속 최근에 꺾이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더 늦게 반영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반영은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 실업률, 그렇죠? 고용지표죠. 고용지표가 사실 이제 CPI랑 거의 같은 시간에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먼저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거는 이게 좀 더 확인이 먼저 됐는데, 실업수당 건수가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예상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good is bad, 좋은 게 안 좋은 거고 bad is good,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사실 올라간 거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야 인건비가 내려간다기보다도 인건비의 상승이 좀 멈춘다. 이제 이 정도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상보다 이거 이상하죠. 중간 선거 딱 지나고 나니까 수치가 예상보다 좋아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죠? 역시 중간 선거, 그러니까 의회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또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선거 이후로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기가 막히게 중간 선거 지나고 나서 수치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왜 그전에 안 좋았을지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그렇죠?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CPI 수치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거비 차지하는 근원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주비, 주택 관련이 됐겠죠. 근데 이게 늦게 반영이 되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반영이 된다. 그다음에 역기저 효과, 그리고 실업수당, 그렇죠? 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임원들을 많이 감원했죠. 실업률이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메타, 그렇죠?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그죠? 메타 주가가 워낙 메타 보니까 거의 코로나 최저 바닥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최근에 좀 반등을 했는데 이유가 메타 감원. 드디어 이제 이런 성장 기업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서 이런 감축에 나섰구나.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근데 증시에서는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원이 메타버스는 굉장히 좀 큰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런 큰 기업이 이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작은 기업들은 더 어렵겠죠, 사실은. 실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임금 인상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근원 CPI는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good is bad, bad is good.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침체로 가면
또 주식시장 안 좋아진대요. 또 이런 얘기 또 말씀. 내년에 뭐 경기 침체 1분기, 2분기에 경기 침체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실업률도 너무나 많이 또 실업률이 올라가고 도산하고 하면은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전에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조금은 지금 CPI가 굉장히 잘 나온 게 타이밍이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더 CPI 안 좋게 나와서 금리 더 올렸으면은 진짜 기업들 도산하고 실업률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딱 여기서 CPI가 좋게 나오면서 이상하게 중간 선거 지나고 나서 좋게 나오면서 이제 CPI가 좀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서 그리고 다음 달 12월에도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론 파월이 그럴 거예요. 11월 요거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는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결정하긴 하는데 한 번은 가지고 할 수 없어. 근데 12월에도 보시라 이겁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딱 멈춰준 게 진짜 좋다. 여기서 진짜 금리 자이언트 스텝도 가고 하면 진짜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마음은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7.7 좋게 결과 나오면서 우리가 12월에도 기대해 본다. 근데 12월에도 기대해 보면 우리가 뭡니까? 산타랠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산타.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산타랠리도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지수도 갭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2% 이상. 2% 이상 갭 상승했어요. 예전에 갭 하락하면서 굉장히 요거 끌어올리는 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엔 갭 상승이기 때문에 이 웬만큼 악재가 아니다면 요거 갭을 또 밑으로 또 내리기 힘들죠. 갭 상승. 그만큼 큰 호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파월 아니라 파월 할아버지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제가 뭐 감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인 기관 거의 기관이 9,900억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외인도 6,900억. 그렇죠? 뭐 거의 1조 7천억. 굉장히 대량 매수죠. 그러면은 누가 매도했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죠.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HTS 꺼두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간혹가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전문가님은 개인이세요, 기관이세요 이렇게 그렇죠? 기관처럼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세력이란 거죠.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우리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하면 작은 돈을 벌지만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뭐 달래 시황 선생이겠습니까? 시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쉬면서 이제 이렇게 저기 보니까 11월에는 분명히 CPI가 잡힐 수 있다.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몇 분에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이 아쉬웠었죠.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들었습니다만 들어왔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차이가 나냐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 투자자만 한국 증시에 물려있던 거 아니죠. 기관하고 외인들도 물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려 있는데 당연히 큰 돈이 코스피에 물려 있다 보니 사실 우리 같아도 그렇겠죠. 많이 물린 거 먼저 올리고 싶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 외인들도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 큰 돈 먼저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눈높이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외인은 한국 시장을 쇼핑 중이다. 그렇죠? 워낙 강달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제 조금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로 그동안 계속 수급이 있었죠. 제가 워낙 또 수급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제 1,000억 정도. 근데 사실 1,000억 정도 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감하고 나니까 다행히 크게 매도는 안 했네, 그죠? 우리가 세력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많이 매수했는데 조금 매도한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조금 불안하긴 했죠. 아무래도 가상화폐 이쪽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금융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예, 뭐 일단 충분히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일부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 어쨌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많이 매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의 7천억 가까이 매수. 그러니까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CPI가 잘 나온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또는 오늘 매도했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주말에도 내가 매도를 했어야 됐나 금요일 날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매도 안 하신 분들 잘하셨다라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일회성은 아니다. 향후 좀 추가적인 상승 또는 산타 랠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12월에도 CPI는 좋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CPI 발표만 나면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CPI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이 좀 풀리셨다고 하면 이렇게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시황. 그래서 저랑 하면은 다들 이렇게 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시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장 전에도 또는 장 마감 후에도 또는 장 중에도 제가 뭐 국내만 보는 게 아니죠. 국외도 물론 국외는 제가 뭐 참고용으로만 봅니다만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래서 국내 증시가 특히 뭐 지수와 관련된 뭐 이런 쪽도 괜찮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장 사실은 뭐 CPI 결과에 의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왔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진짜 너무 생소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넘게 시장이 계속 바닥만 쳐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면밀히 보고 이거는 진짜 제가 10월 13일부터 이때는 진짜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주변에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CPI에 좀 더 명확해졌다. 다음 12월에도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요번 주 이슈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중요한 또 그 시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G20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인데요. 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대면 그러니까 만나서 회의하는 거 요즘 뭐 요거는 첫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만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뭐 무역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또 뭐 봉쇄, 또 바이든이 또 자국의 이익에 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시진핑, 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많이 좋아하시죠? 네옴시티 해서 빈 살만 왕세자가 한 14일 정도로 내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 뭐 서공동 호텔도 뭐 많이 잡아놨다고 하는데 사실 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워낙 CPI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주중에 또 방송이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봐야 되냐? 물론 테마주들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현대건축 또는 앞으로의 지향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여러분들 뭐 이게 그 네옴시티의 어떤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로니제거는 맨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지스타 그래서 게임 그 쇼가 있죠. 그것이 드디어 이제 오프라인으로 3년 만에 한다고 합니다. 게임주에 관심 있으신 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었고 그죠. 너무나 또 CPI가 그동안 CPI는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CPI만 오면 사실 이번에도 거의 그랬었죠, 사실은. 이번에도 안 좋게 나면 그렇죠? 근데 그 또 전날 또 이렇게 또 가상화폐 굉장히 좀 폭락도 하고 하니까 시장 분위기 조금 어수선했어요. 거기서 CPI 발표되니까 저도 살짝 조금은 이거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살짝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7.7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이후 관심사 같은데 역시 제가 낙폭과대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성장주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려고. 물론 그동안 많이 이런 종목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역시 뭐 나쁜 흐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또 나중에 한번 정리하고 대형 IT 사실은 뭐 인터넷 그렇죠. 오늘 카카오데이라고 했습니다.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카카오데이. 네, 엄청나죠. 물론 저는 주로 네이버를 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형 IT 인터넷 그리고 게임과 컨텐츠도 같이 보시라. 이것도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 역시 요거는 마이크로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관심을 그때부터 보시라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절대 뭐 수익률로 보면 적은 건 아니에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이제 조금은 수급에 조금 좀 변화가 생기면 변곡점이 발생하면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실 이것도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카카오뱅크를 주봉으로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드리려고. 네이버도 만만치 않죠. 시총이 거의 뭐 2위까지 가느냐 막 그죠? 뭐 3위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뭐 10% 올라왔는데도 사실 뭐 내일 빠진 거에 비하면은 많이 못 올라왔죠. 지금 뭐 60일선을 거쳐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목표가들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상승했지만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근거는 뭐냐? 요번에 그 CPI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는 왔지만 그죠? 빠진 거에 비하면 낙폭과대 이걸 낙폭과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올라는 왔지만 이거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흐름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홀짝이라고 했습니다. 홀짝 게임.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저는 올라가는 쪽에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오늘은 카카오데이. 사실은 뭐 실적이 최근에 좋지 않으면서 잠깐 눕는다 했더니 오늘 15% 역시 둘 다 60선을 거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12월에도 좋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아마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난주에 이제 NC소프트 그죠? 게임 그러니까 게임 인터넷 그죠? 그다음에 게임 종목도 보시라고 IT 종목도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NC소프트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뭐 교육료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수급이 최근에 좋았다. 그죠? 게임주는 사실은 이제 그 고금리 시대에서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바뀌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13% 그죠? 역시 CPI 효과 7.10% CPI 효과. 그렇지 않아도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더 큰 흐름을 탔어요. 그래서 이게 소형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종목들이 그죠? 카카오 네이버 작은 종목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개인만 우리만 이 종목에 물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외인하고 기관들도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돈이 들어간 이런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급등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카카오뱅크를 주봉으로 말씀드렸어요. 주봉.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일봉으로도 막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봉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는데 물론 저도 뭐 이거 몇 프로 상승했어요 하면서 막 막대기 거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프로 올랐는지까지 말씀 못 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참고용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20%, 사실은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래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것도 목표가 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1차,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 1차 35,000원, 2차 4만 원, 요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그 근거는 오늘 CPI가 일회성이 아니라 12월에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도 물론 이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CPI가 사실 더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 연준에서도 세게 올리지 않더라도 두고 보겠죠, 그렇죠? 주거비 더 내려가고 근원하고 CPI가 더 잡히는 게 보여야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줘도 사실은 CPI는 잡혀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죠. 역기적 효과하고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그리고 감원, 이거 뭐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CPI가 잡힐 수밖에 없다. 12월에도 좋을 것이다. 내년에는요? 내년 1월에도 괜찮을 것이다. 점점 CPI는 하향 기조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세게 올리기는 파월이 아니라 파월 할아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사실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뱅크는 뭐 자주 본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중국 이슈가 있었죠. 중국 진출한다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간 게 뭐였죠?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실적이 3분기 잘 나왔어요.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는데 카카오이기 때문에 못 갔던 종목들이 뭔가 호재가 하나씩 나와서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역시 성장주죠. 성장주입니다. 낙폭이 크고 낙폭 과대, 역시 낙폭 과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주식가가 싸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폭이 큰 데다가 플러스 성장성. 그렇죠? 그리고 CPI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럼 금리를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애플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아이폰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애플 얘기 좀 더 하자면 일단 애플카가 있고요, 그렇죠?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죠. AR, VR, 그죠? AR, VR, 요거 메타버스 쪽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오늘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중국, 어제는 중국, 그다음에 오늘은 CBDC. CB는 센트럴뱅크죠. 중앙은행입니다. DC는 디지털 캐시예요. 디지털 캐시, 현금, 가상자산. 그래서 CBDC로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는데 물론 성장성까지 있다. 이런 점이 오늘의 주가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좋다. 물론 재무구조, 재무구조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봅니다.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고금리 시대니까 재무구조 좋으면서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 있는 섹터들, 그런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이런 대형 IT 업체들 또는 게임 종목들도, 그래서 애플도 있지만 메타버스가 좀 더 살아난다고 하면 게임 종목도 제가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죠. 그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그런 거 실시간으로 리딩 중에 또 말씀을 드리니까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런 자료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많고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시장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목을 보고 투자하면은 작은 돈을 벌지만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그때 진짜 반등입니다. 그때부터 같이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주가의 상승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종목들, 네, 제가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벌써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 변화 옵니다. 11월 기다리세요. 보세요. 네, 같이 하셨더라면 지금 꽤 큰 수익이 났었겠죠.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안하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계속 시장 내려갑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시장에, 그러니까 전문가의 7, 80%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거 보고 눈물을 먹고 손절해야 되나 맨날 고민했겠죠. 근데 저랑 같이 했으면 그런 불안은 없었을 겁니다. 네, 저는 시장을 보고 11월에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고, 물론 예전에는 일부 소수한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이제 방송도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뭐 상한가까지 왔는데 대형 종목이죠. 대형 종목인데 이 카카오페이랑 같이 CBDC를 하는 소형 종목도 사실 있었어요. 물론 이 종목도 안 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낙폭 과대입니다. 그리고 소형 종목이지만 제가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안 좋은 종목을 안 드려요. 그래도 재무구조 우수하고 실적도 받침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오늘 13%까지 올라갔다가 121선을 뚫었다가 살짝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 한번 보세요. 앞전에 한번 또 장대 양봉 한번 있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한번 또 오늘.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집봉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세력이 먹고 털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전 주가를 유지하고 살짝 좀 흔들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또 장대 양봉. 뭐 원래 CBDC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카카오페이랑 같이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과도 약간 관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비를 자동 업데이트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현대자동차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자율주행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또는 이렇게 뭐 블록체인에서 뭐 블록체인 사실 가상화폐가 좀 불안했습니다만 여기는 CBDC예요. 중앙은행입니다. 디지털 현금. 그래서 요 관련이 됐고요. 그래서 요 종목 보시면은 이거는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오늘 더 큰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냥 13%에서 마감했는데 역시 다음 주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역시 낙폭화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형 종목도 있고 소형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원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큰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우연하게 이제 팍스 TV 틀었다가 제가 나온 거 보고 이제 들어오셨다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쉬면서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사실은 분석도 많이 하면서 좀 더 날카롭게 여러분들 시장도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시황 선생 시즌 2 저 반지혁 대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많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들 편하게 제 방송 보면 다들 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